안녕하세요. 저는 자세움직임 아카데미 대표 이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5주 동안은 자세평가라는 주제로 각 관절별로 자세평가를 하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인강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주고요. 이제 자세평가 경추 파트입니다. 그래서 경추에 대해서 들어갈 건데 그 전에 자세가 뭔지, 그리고 자세평가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세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좀 사항들을 알고 이제 지나가려고 해요. 사실 자세 평가는 제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고객한테 할 수 있는 평가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세 가지를 항상 꼽는데, 첫 번째가 평가법이, 제일 첫 번째는 일단 인터뷰를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초기 상담을 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자세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세 평가를 했으면 내가 그 자세 평가에 따른 그 결과를 예상을 하게 돼요. 그랬을 때 필요한 해당 부분에 대한 움직임 평가까지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그럼 자세 평가랑 움직임 평가를 하면 어떤 근육이 문제인지, 뭐가 짧아져 있고 또 뭐가 또 늘어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예측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뒤에 근기능 평가까지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차적으로 평가를 할 때는 항상 초기 상담, 자세 평가, 움직임 평가, 근기능 평가, 이게 한 세트예요. 예. 그 세트를 해놓고 어떤 문제점이 도출이 됐을 때 문제점이 뭔지 아니까 그거를 해결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 해결 방법은 여러분들의 어떤 그 직업에 따라서 요가 선생님께서는, 요가 강사분은 요가를 아사나를 해주시면 되고, 필라테스 선생님께서는 기구에서 할 수도 있고요. 웨이트를 하신다면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를 가졌을 때, 어떤 고객이 우리한테 왔을 때, 그 고객은 만약에 통증이 있거나 근골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고객이라고 한다면 불편함을 안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걸 찾아내지도 않고 평가를 하지도 않고 우리가 뭔가 운동을 가르쳐 준다.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그 평가에 대한 중요성은 제가 뒤에서 또 한번 언급을 할 건데, 제가 진도 나가기 앞서서 이 자세평가라는 제목을 말할 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자세평가지만 이 자세평가는 그 네 가지 평가 툴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중에서도 자세평가는 우리가 전신을 다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공부하려면 사실 제 강의를 오시면 아시겠지만 오래 걸려요, 시간이. 그러니까 조금 나눠서 이제 관절별로 따로따로 잘라서 하나씩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자세란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세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이제 여러분들도 어떤 형태나 어떤 의미들을 생각을 했을 텐데, 우리가 제일 모를 때 하는 건 뭐냐면 네이버에다가 치죠. 그럼 네이버에다가 지금 쳐보시면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1번 네이버에다 검색하면 첫 번째는 몸을 움직이거나 가누는 모양이라고 나옵니다. 몸을 움직이거나 가누는 모양. 이거를 우리는 자세라고 해요. 자세. 가눈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몸의 어떤 움직임의 형태를 말을 하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예시에 자세를 가다듬다가 뭐죠? 자세를 가다듬다. 제가 발표를 하기 앞서서 뭔가 작업을 하다가 이제 발표를 시작을 해요. 지금처럼. 그러면 제 자세를 이렇게 가다듬는 거죠. 어깨도 펴고 목도 길게 늘리고 시선을 정면으로 주시하고 똑바로 서는 거죠. 네. 이게 제 자세를 가다듬는 어떤 몸을 움직여가지고 내 몸을 가누는 모양. 이거를 사전적 용어로 첫 번째로 자세라고 합니다. 두 번째. 자, 2번 뭐라고 써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자, 사물을 대할 때 가지는 마음가짐. 요게 또 두 번째 사전적인 정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게,
자세 교정이라고 한다면은 꼭 뭔가 틀어진 자세를 이게 교정하면 끝나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걸 기대하고 왔겠죠. 맞아요.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자세를 개선을 해준다 라는 의미는 굽은 등이면 굽은 등이 피게 해주고, 굽은 어깨면 굽은 어깨를 피게 해주고, 거북목이면 또 거북목을 정상화 시켜주는 것도 몸을 바르게 움직이니까 몸을 바르게 가누는 모양으로 자세를 좋게 하는 거죠. 그것도 맞는데, 자, 2번에서 얘기하는 거는 내 마음가짐 자체도 자세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자체가 우리는 마음 자세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는 무엇이든지 할 자세가 되어 있다 라고 하면 어떤 뜻인가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주눅 들지 않고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수용적인 태도로서 받아들이고 나서서 한다, 이런 그 뭔가 애티튜드, 태도에 대한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얘기한다는 게, 이게 우리가 자세라는 용어를 말을 할 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용어죠. 자세란 몸을 뜻해요. 그리고 마음도 뜻해요. 태도. 자, 자세 교정이다. 근데 우리가 사실 교정이란 말은 쓰면 안 되거든요. 운동 지도자라면 바른 자세 만들기 운동을 한다, 바른 자세를 지도해 준다, 이렇게 하는 게 표현이 좀 맞아요. 그래서 실제 자세 교정한다 라거나 체형 교정한다 라는 표현은, 교정이라는 표현은 의료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게, 우리들은 그거를 입버릇처럼 쓰면 안 됩니다. 바른 자세를 만들어 드린다, 요게 더 알맞은 표현이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바른 자세를 만들어 준다는 거는 우리가 회원한테는 두 가지를 다 만들어 줘야 돼요. 자, 구분등인 사람을 몸만 바르게 필 거냐,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지금 주눅든 마음이라든지 어떤 상처받은 마음, 우울한 마음까지 케어할 수 있어야지 그게 올바른 운동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몸과 마음 둘 다 이제 간섭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를 자세란 무엇인가 라는 용어 정리를 할 때 한번 나온 의미가 됩니다. 자, 조금 더 우리가 익숙한 말로 들어와서요. 자세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자세를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보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쓴 사람이 켄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켄달. 이 켄달이 쓴 통증과 자세라는 책. 통증과 자세. 그 켄달이 쓴 책에는 자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자세는 시간 내에 주어진 어떤 움직임에서의 신체의 모든 관절들의 정렬로 이루어진다. 이게 자세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어떤 시간 내에 주어지는 움직임에서의 모든 관절들의 정렬로 이루어진다 라는 건데, 어떤 우리가 자세라고 하면 다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정적 자세가 있는 거고 동적 자세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 왼쪽에 써 있는 게 이제 정적 자세고, 오른쪽에 써 있는 것도 이제 동적 자세예요. 근데 제가 정적 자세라는 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알기 쉽게 그냥 자세, 포스처라고 했어요. 근데 동적 자세는 다이나믹 포스처라고 해서 움직임이라고 했어요. 근데 자세랑 움직임은 서로 이제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켄달이 정의한 이 문장을 봐도 어떤 움직임 속에서의 정렬이 자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세는 어떤 움직임 속에 있는 거예요. 정적이면 그걸 자세라고 부르고, 그 정적인 게 이어져서 동적이면 그걸 움직임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정적 자세는 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점. 동적인 거는 점이 이렇게 많이 찍힌 거죠. 계속 점이 찍힌 거예요. 사실 영화라는 것도, 영화가 지금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근데 그 영화의 원리, 동영상의 원리도 사진이 엄청나게 많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이어보면은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영상처럼 보이는 것처럼 정적인 자세라는 거는 한 장의 사진, 우리가 자세 분석을 할 때는
사진을 찍기 때문에 한 장의 사진으로 보이지만, 하지만 그거를 여러 장을 찍는다라고 하는 거는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일 때 여러 번 찍으면은 한 컷, 두 컷, 세 컷, 네 컷 하면서 움직이는 사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어보면 결국에는 영상이 되는 거고, 그걸 우리는 동적 자세, 움직임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세랑 움직임은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다만 자세는 점이고 움직임은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켄달이 정의한 자세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조금 어렵죠. 자, 이 사전적인 정의가 훨씬 쉽습니다. 자세라는 거는 몸을 움직이거나 가누는 모양을 뜻하고 마음다짐을 뜻한다 라고 정의를 내렸고요. 켄달은 자세는 어떤 움직임에서의 신체 관절들의 정렬로 이루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자세랑 무엇인지 정의를 설명을 제가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을까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세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세를 가진 이유가 뭘까?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이 엄청나게 많다는 뜻은 자세 평가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생각할 게 많은 거예요. 자, 위에서부터 해부학, 나이, 질병, 직업, 여가활동, 사회 문화적, 그 다음에 감정 여러 가지 나오는데, 자, 해부학. 해부학이라는 거는 골격의 상태인데, 자, 예를 들어서 팔과 다리가 사람마다 길이가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몸통은 짧은데 팔이 길 수도 있는 거고, 다리가 짧을 수도 있고, 누구는 또 다리가 롱다리가 있고, 또 선천적으로 다리 길이가 차이가 조금 나거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같은 몸통의 크기인데 팔이 짧은 사람이랑 팔이 긴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견갑골 입장에서 자세가 더 안 좋을 수 있을까요? 팔이 짧은 사람이랑 팔이 긴 사람 중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 더 자세가 안 좋겠죠? 같은 몸통의 크기라고 한다면 팔이 긴 사람이 자세가 더 안 좋을 수가 있겠죠. 왜냐면 무거우니까. 팔은 어깨에 달려 있잖아요. 근데 내가 어깨 밑에 들고 있는 이 팔이 무거울수록 어깨를 밑으로 잡아당길 거 아니에요? 어깨를 잡아당기면 견갑골이 버티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깨 관절에서 잘 안 좋은 자세 중에서 이제 어깨뼈가 밑으로 내려가는 하강 증후군 또는 밑으로 돌아가는 하방 회전 증후군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일으키는 요인이에요. 팔이 길면. 그리고 다리 길이가 짝다리다. 선천적으로. 골반이 어떻겠어요? 골반이 중립하지 못하겠죠. 골반이 한쪽으로 회전하거나 틀어지거나 척추 측만이 생기거나 그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해부학에서부터 지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세가 구조적인지 기능적인지 몰라요. 자세만 눈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자세라는 어떤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해부학을 넣어서 요인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나이. 나이가 어린 사람이랑 나이가 들에 따라 자세가 달라져요. 자, 갓난아기의 자세, 영유아의 자세, 초등학생의 자세, 중고등학생의 자세, 성인의 자세, 또 노인의 자세. 나이를 들에 따라서 자세가 계속 바뀌거든요. 나이 들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나이대도 고려를 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어떤 질병이 있는지. 자, 그 사람이, 고객이 무릎에서 관절염이 있다고 할게요. 그럼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사람은 오다리가 많이 생겨요. 퇴행성 관절염인 사람은. 그래서 그런 질병에 따른 자세 유형이 생기는 것. 50견인 사람은 어깨 자세가 안 좋게 나오겠죠. 근데 자세만 보고는 그 사람이 50견인지는 몰라요. 말해주지 않고서는. 근데 그 사람의 자세가 나쁜 게 요인이 나중에 찾아봤더니 50견일 수가 있더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인을 거꾸로 찾아갈 수가 있는 게 또 자세고요.
또 직업에 따라서, 직업군에 따라서 자세가 너무 다양해집니다. 사무직과 그리고 현장직은 자세가 다르겠죠. 사무직은 하루 왼종일 컴퓨터를 보셔야 되잖아요. 하루에 적어도 최소 8시간 정도는 컴퓨터를 보셔야 될 텐데, 컴퓨터를 보다 보면은 컴퓨터 앞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자세, 또 밑으로 이제 뭔가 소리를 보는 자세 달라지죠. 그리고 제가 눈여겨보는 직업 중에서 미용사 분들이 자세가 진짜 안 좋거든요. 머리 자를 때 집중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위 손질을 하면서 목을 앞으로 내미세요. 네, 머리 자를 때. 그 다음 계속 이제 목을 옆쪽으로 기울여서 가위질을 하세요. 그리고 또 치과의사 선생님들께서 자세 엄청 안 좋죠. 환자가 어떻게 하고 있죠? 누워있죠. 근데 그걸 보려고 목을 완전히 숙여요. 그리고 밑으로 이렇게 봐요. 그리고 자주 갔을 때 보는 세탁소 아저씨 자세. 항상 앞에 있고 이렇게 해서 그 다림질을 하시죠. 정말 구분등이 많이 생겨요. 제가 방금 말한 건 패턴은 다 앞으로 숙이는 패턴이죠. 자, 근데 벽을 어떤 거 시공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벽돌공이라든지 아니면 집 지으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페인트 칠 하시는 분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 이렇게 위를 보면서 천장을 위로 뭐 갈고 만지고 팔을 계속 들죠? 목을 들어요. 그리고 제가 작업실이 그 서울 마곡에 있거든. 마곡은 지금 엄청 발전지구라서 엄청 공사를 많이 해요. 뭐가 많냐면 크레인이 맨날 있어요. 크레인 아시죠? 이렇게 크레인 해서, 근데 이 크레인이 위에서 이렇게 무게를 이렇게 들 때 크레인의 기사는 어디냐면 요 밑에 있어요. 크레인 제일 밑에. 근데 이 위를 보는 거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렇게 조이스틱, 이게 스틱을 잡고 위를 봐요. 그리고 이렇게 일하죠. 이렇게. 어떻게 했어요? 계속 목을 들고 있죠.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직업에 따라서 자세가 다 달라지거든요. 자세 평가를 하는 거는 또 직업의 요인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거고요. 또 여가 활동, 내가 취미 활동이 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골프를 많이 하시는 분, 그리고 테니스 치시는 분, 그리고 서핑 하시는 분, 책 읽으시는 분, 다 달라지겠죠. 자세가 달라집니다. 또 사회 문화적으로 동양권이랑 서양권 다르겠죠. 특히 동양에서는 어떤 게 있죠? 양반다리. 특히 양반다리,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일본 사람들이 다리가 별로 모양이 안 좋아요. 오다리도 많고 X다리도 많습니다. 양반다리 하니까, 양반다리 하면은 하체에는 무조건 안 좋죠. 정상적이지 않죠. 양반다리 자체가 몸에 안 좋겠죠. 자, 그런 사회 문화적인 요소들, 그리고 마지막 감정, 내가 기분이 좋나 아니면 기분이 나쁘나. 자, 여러분들이 지금 기분이 우울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랑 대화하는데 기분이 우울해요. 저처럼 이렇게 가슴을 펴고 얘기하나요? 기분이 안 좋은데 어떻게 자세를 취하겠죠? 이렇게 숙이고 땅을 보고 침울하게. 아니면 누구한테 삐졌어요. 그 사람을 주시하고 보나요? 돌려서 보죠. 내가 상대방과의 감정에 따라서, 내 현재 감정에 따라서 자세가 달라져요. 자세란 첫 번째 우리가 정의해서 몸도 나타내지만 마음도 나타낸다 라고 했을 때 요인이 당연히 감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세라는 거는 어떤 한 사람 개인의 감정을 나타내요. 그게 자세입니다. 제가 지금 자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7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요인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고려할 게 많아요.